근데 선행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선행을 시켜야 할 아이가 있는 것이죠. 바로 누구냐? 진도를 완전히 이해한 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선행학습을 시켜주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가 바뀔 때 전환기 학습을 시킬 때는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 애가 특목고나 자사고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사실은 선행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오늘은 예비 중2와 예비 중3 학습과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비 중2나 예비 중3은 뭐 제도, 대입제도가 어떠냐 이런 거 고민하기 이전에 그냥 기본기 학습, 국영수에 대한 빌드업에 대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나 입시 쪽에 너무나 집중하기보다는 기본기를 쌓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를 들면 어떤 고등학교를 갈 거냐, 특목이냐, 자사고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영수에 대한 기본기를 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참고서도요, 문제풀이,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기본기, 수학 같으면 개념원리 같은 책을 사가지고 기본기를 다지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야 한다. 규칙으로 자꾸 깨야 됩니다. 루틴이 늘 같게 돌아가야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밤 10시 이후에는 휴대폰을 멀리 했으면 좋겠다. 휴대폰 나오는 불빛이 우리 뇌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멀리 했으면 좋겠고요. 콜라 같은 거, 커피 같은 거, 자극적인 음식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 우리 애는 잘 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애를 지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잠을 좀 충분히 자야 돼요. 특히 예비 중2, 예비 중3은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키가 크는 데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하루에 3끼 밥을 잘 먹여야 됩니다. 늘 규칙적인 시간에 규칙적인 밥을 먹어줘야 되고요. 한 번에 한 가지만 해야지 실력이 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필기, 수업 시간에 필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을 잘할 수 있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눈을 자주 맞춰야 돼요. 수업을 잘 들으면 그만큼 실력이 느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적어도 중학생 정도가 되면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기 주도적인 능력이 확립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과제 집착력입니다. 끈기라는 겁니다. 문제가 안 풀리면 풀릴 때까지 한번 스스로 해보는 악의근성이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표를 잘 짜야 돼요. 공부라는 것은 시간 계획표가 문제가 아니라 성취 계획표, 용량의 계획표를 짜줘야 돼요. 애를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희망적인 고문하지 마시고 우리의 실력은 이 정도라고 하는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지도해 줘야 됩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이 문해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1까지는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학교 올라오면 애들이 좀 괴로워하는 이유가 교과목 숫자가 많아지고 난도가 올라갑니다. 애들이 많이 당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하는 애들의 대부분은 어휘력과 독해력이 없어 그렇습니다. 어휘력과 독해력이 있으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흐름이에요. 어휘력과 독해 능력이 부족하고 학업에 대한 이해 속도가 느려지면서 공부에 흥미가 없어지고 스스로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자신감을 상실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공부를 잘할 때의 기본은 독해력이다, 어휘력이 있다는 점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초등학교까지의 과정이 있는 그대로 보는 사실적인 이해라고 한다면 중학교에서 교육과정은 비판적이고 추론적, 뭔가 논리적으로 추리해 나가는, 급격하게 난도가 올라가서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신체 발달로 인해서 오는 어떤 정서적인 변화,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한 사춘기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의 패턴이 변하고, 초등학교 때는 한 담임선생님이 모든 걸 가르치지만 중학교 올라오면 이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갈라지게 되는 것도, 그 다음에 평가가 다양해지면서 문제가 좀 됩니다. 중학생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느끼게 되고 있고요. 중등학생의 효율적인 자세, 컴퓨터 자판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기입니다. 복습도 중요하지만 예습이 더 중요하다. 예습을 잘해야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뮤지컬이나 어떤 영화를 볼 때도 미리 줄거리를 알고 가면 더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학습 계획표의 본질은 시간이 아니라 성취 수준, 어느 정도의 양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성취 수준이 중요하지, 몇 시까지 할 거야, 몇 번 할 거야,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잘 보려면 기출문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고 풀어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비 중2, 예비 중3에 공부할 때
전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행학습으로 이제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중2나 중3 정도가 되면 선행학습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을 때죠. 물론 대치동 애들 같은 경우는 초등서부터 뭐 의대반 쪽을 얘기하지만 그건 좀 너무한 것이고, 어쨌든 선행학습은요 개념 이해를 강화하고 자신감 증가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한 번 배운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력을 하는데 약간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고, 나 이거 알아 라고는 과도한 자신감, 또 이것이 여가 시간을 감소시키고 뭔가 수동적인 태도를 가져와서 안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선행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선행을 시켜야 할 아이가 있는 것이죠. 바로 누구냐? 진도를 완전히 이해한 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선행학습을 시켜주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가 바뀔 때, 초등에서 중등 올라올 때, 중등에서 고등 올라갈 때 전환기 학습을 시킬 때는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애가 특목고나 자사고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사실은 선행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목고나 자사고는요 선행학습을 하고 왔다는 걸 전제로 해서 수업을 합니다. 선행학습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학생의 학습 능력을 먼저 봐요. 우리 애가 선행을 시킬 수 있나 없나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선행학습의 가장 좋은 과목은 수학입니다. 그리고 과학인 경우도요, 어떤 분들은 통합과학을 선행을 시켜야 한다, 어떤 사람은 물화생지를 시켜야 한다 얘기하는데 저는 개별 과목이 낫다고 봅니다. 통합과학은 중등 교육과정의 반복의 실생활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선행이 필요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심화와 선행은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사실 이건 애 실력에 따라서 애가 좀 성적이 모자라면 심화 쪽에, 애가 좀 성적이 뛰어나면 선행 쪽에도 주안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중1 때는 시험을 안 본 학교들이 많습니다. 중2가 돼서야 처음으로 시험을 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중2서부터 이제 진정한 경쟁이 시작이 된다. 이제 우리 중2와 중3에게 다가올 입시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학점을 따서 이수를 해야 졸업을 하는 겁니다. 내신 평가 제도에도 성취평가제와 상대평가가 혼용됩니다. 성취평가제는 A, B, C, D, E, 그 다음에 상대평가는 1에서 5등급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28 대개편, 선택과목 제도가 아닌 공통순으로 전개되겠고요. 의대 지원은 그야말로 불투명합니다. 그 다음에 첨단 융합학과가 증설되었습니다. 반도체, 핀테크 이런 것들. 글로컬 서티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지방대학에 4, 5년 동안 1,000억을 주어서 지방대학을 발전시키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대입제도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능 이원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르면 2029입니다.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될지가 애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과목별 학습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부터 볼까요? 국어부터. 중하위권은 비문학, 특히 어휘 쪽에 좀 힘을 실어주시고, 중상위권은 문학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위권인 경우는 문학 중에서도 현대시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시키는 것이 훗날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중하위권 애들 같은 경우에 학원에 몰빵해서 자기 공부할 시간을 못 가지고 학원 그냥 다니는 바람에 시간을 다 뺏기면 성적이 안 늘어요. 중하위권은 국영수 이외에 건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국어공부의 기본은 어휘, 본문요약, 문제풀이, 오답분, 요게 가장 기본입니다. 최상위권, 괜히 애가 실력이 있어 라고 그때는 이제 고전문학을 한번 건드려 보거나 고1 과정에 도전해 보는 것이고요. 국어를 잘하려면 다른 수업 시간에 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어의 지문 자체가 통합과이기 때문에 모든 수업 시간에 제대로 잘 듣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학은요, 매일 같은 양을 공부해줘요. 요즘은 스토리텔링 수학 그래서 문장이 길어요. 독해력이 없으면 수학 문제를 이해할 수 없어. 수학도 독해력이 필요하고 기본 개념, 기본기를 다지는 거 필요하고, 또 수학은 아까 얘기한 과제 집착력, 한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상위권은요, 고1 과정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수와 미적분 원을 한번 건드려 보시고요. 결국 수학은 아이의 성향, 학습 편차에 따라서 맞춤형 수학 공부법이 필요하다. 어떤 걸 안다 모른다의 개념은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문제풀이는 정리과정을 쓰고 거치면서 수학도 사고,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내려가면서 손으로 써보는 연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중2 2학기에 도형이 나오는데요. 우리 애가 수학을 잘할까 못할까의 기본적인
잣대는 도형입니다. 도형을 잘하면 수학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입니다. 중하위권은 문법과 어휘, 중상위권은 어휘와 독해 연습을 병행해 주고 초중등 때 영어를 마무리해야 고등부에 올라가서 수학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국어에서 말했던 문제풀이와 오답 분석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어휘를 따로 공부하기보다는 문법은 문장학습과 병행해서 최상위권은 아까 수학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문제풀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더불어 최상위권은 탭스를 풀어보는 것도, 왜냐하면 탭스 문제 스타일이 우리 수능과 비슷하기 때문에 탭스를 풀어보는 것도 도움됩니다. 과학입니다. 과학은요, 선행이 필요할까요?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는 통합과학에 대한 선행보다는 물리나 화학 선행이 더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물리나 화학은 이해 중심이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암기 중심이기 때문에 전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EBS 인터넷 강의로 과학은 충분합니다. 통합과학은 70% 이상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는 중학교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고 실생활을 갖다 응용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선행이 필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요즘에 학종에서는요, 누구를 원하느냐? 학과의 충성도가 높은 학생을 원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대를 하는 일을 원하고 뭔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애들을 많이 대학은 원하고 있다는 점.